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인생을 만나다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신정근,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여전히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휘둘리는 중년을 위한 동양 철학의 지혜를 담은 이 책은 50의 나이에 가장 걸맞은 고전, 중용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용의 원문 중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하는 60개의 명문장을 엄선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철학의 사서 중 한 권인 중용은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용이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함, 무엇을 할 때 끝까지 고민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치열함,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완벽함의 다른 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기우뚱하다가도 중심을 잡게 해줄 삶의 무게추가 바로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책으로 중용을 꼽았는데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삶의 격을 높이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흔들려라. 흔들리며 중심을 잡는 것이 인생이다.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중용이다. 나이는 공짜가 없다. 주위 사람을 두루 살펴보면 대체로 20, 40, 60대처럼 짝수 연령대에 생각이 많이 바뀌어 버거워한다면 10, 30, 50, 70대처럼 홀수 연령대에는 몸이 크게 바뀌어 힘이 든다. 40과 50이 같지 않다. 40 이전에 몸 어디 한 군데가 다치거나 아파서 크게 고생할 수가 있다. 심하면 수술을 받기도 한다. 50에 접어들면 몸의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에 아프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애를 먹인다. 다리가 뻐근하다가 좀 나으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나으면 어깨가 아픈 시기다.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그래서 그런지 50이 넘으면 점차로 마음먹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스스로 주저하고 스스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공자가 50대를 무얼 할지 못할지 가리는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다. 10대에는 호기로 움직이는지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시작한다. 20대는 객기가 넘치는지라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한다. 30대는 경험이 쌓이는지라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생기리라 믿으며 시작한다. 40대는 지혜가 제법 쌓인지라 겁이 없으니 나름대로 결과가 잘 되리라 확신하며 시작한다. 50대는 몸이 서서히 애를 먹이는지라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답을 한다며 새로운 일의 시작을 주저하기 시작한다. 이는 내가 그렇게 변해온 모습이다. 초판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쓰고 나서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금방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을 한달음에 쓸 듯했다. 그래서 출판사에 중용을 써보겠다고 후기 있게 말했지만 돌아보니 벌써 8년의 시간이 지났다. 더불어 나도 40대를 훌쩍 넘어서 50대 중반에 자리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오래 뜸을 들여야 했을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이가 숫자로 50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이 자동으로 50이 되는 게 아니다. 아무래도 50이 무엇인지 맛보고 알아차리기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다. 이제 몸과 마음으로 50아리를 몇 차례 하고 나니 조금 아는 듯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하기야 나이값에 어디 선불이 있을까? 늘 후불이지. 실시간보다 뒷북 체험이 제격이리라. 어찌 보면 50의 나이만이 아니라 다른 나이도 그렇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지 모른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왜 50에 다른 책이 아니라 중용을 연결 지으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실마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용이 도덕 설교를 늘어놓은 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극단의 시대에 삶의 중심 잡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용이 대충 고민하다 어물쩍하게 타협하는 결론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내리는 최선의 결론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끝까지 고민하지도 모든 방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일을 서둘러 마치는 얼치기도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어물쩍도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쪽이 무조건 나쁘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중용의 길이 아니다. 중용은 인간의 진실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전하는 길이다. 중용은 0과 1 사이에 수많은 지점을 하나씩 검토하고서 최선이라면 익숙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낯선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용은 사람이 갸우뚱하다가도 중심을 잡게 하는 삶의 무게추다. 1강 극단 치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만 어리석으면서 무조건 제 고집을 피우다. 우호자용. 입문 신학기에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하여 첫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다들 좋고 즐겁다고 말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만큼 관계를 터가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다. 외국에 처음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앞선다. 다른 나라 사람을 잘 모르는데 만나야 하니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때 나라가 다르더라도 다 같은 사람이니 통하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 상식을 신뢰하게 된다. 관계를 터가기에 마음이 편하다. 반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이 많으면 관계를 넓히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 후자의 경우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신이 믿는 대로 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기 쉽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니 외국에 있어도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는 곳은 넓어졌지만 생각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자기식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더 단단해졌을지언정 시야는 더 좁아진다. 승당 공자가 말했다. 어리석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보잘것없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기를 좋아하고 현재의 시공간을 살면서 과거의 규율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 같은 자는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리라. 자왈, 우이호 자용, 천이호 자전, 생호 금지세 방고지도, 여차자 제급기 신자야. 입실, 우는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바보라는 뜻이다.
호는 좋아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호는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호의를 가지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다는 성향을 가리킨다. 사전에 풀이에는 없지만 이때 호는 고집을 피우다는 뜻에 가깝다. 자는 스스로를 뜻한다. 여기서 자는 뒤에 용자, 전자와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처는 신분이 낮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는 문맥을 나타낸다. 저는 오로지 마음대로 하다, 독차지하다는 뜻이다. 반은 되돌리다, 되짚다는 뜻이다. 재는 재앙, 불행을 뜻한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공자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고대의 순임금과 주공은 특별한 지위에 올라 도를 실현할 수 있었지만 공자는 지위를 얻지 못하여 기량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조선 후기의 정약용은 중용 강의보에서 공자처럼 위태로운 나라에서 벼슬하고 어지러운 조정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상만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근대의 강유웨이는 중영주에서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므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오늘의 이치를 운용해야지 과거의 제도를 답습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재앙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우호자용의 맥락을 전혀 달리 풀이하고 있다. 이 구절을 공자가 처한 상황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누구라도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없기에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제안하면 주위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반기는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러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과정 자체가 참으로 즐겁고 신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무슨 제안을 해도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왜곡하고 오해하기 쉽다.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가 주위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첫째, 진실형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처음에 반대하는 주위 사람을 하나씩 설득하여 함께 나아간다. 이때 나는 설득 과정을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합의에 도달하게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한다. 둘째, 독불장군형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타당하고 옳기 때문에 설득 과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행동한다. 우호자용은 바로 독불장군 유형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다. 자신만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 자신이 거둔 성공에 도취되어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이 과거의 성과를 거둔 방식만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뻔하다. 대형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개인의 실패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의 명운을 뒤흔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중용에서 자용과 자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리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주위의 도움과 오랜 검토를 거치고서
자용과 자전이라는 외로운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중용은 자용과 자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자용 앞에 우, 자전 앞에 천이라는 제한이 달려있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 자용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의와 소통하며 우를 벗어나고 전체를 조망하여 천을 벗어나고서 자용과 자전하지 않는다면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할 뿐이다. 6강 3. 근육의 중심 잡기. 용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 지치 근용. 인문. 사람은 일상과 도덕에서 늘 성공만 할 수 없다.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패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포기가 된다. 반면 넘어진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서 했던 일을 이어서 계속하면 끈기가 된다. 포기와 끈기의 차이는 자신을 일으킬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때 힘은 체력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정신력에 초점이 놓인다. 체력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더라도 정신력이 있으면 그만두려는 자신을 다독이고 설득하여 재출발을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자신을 마중 나온 부모에게 뛰어가다가 길에 넘어졌다고 해보자. 달리다 넘어졌으니 분명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는 상황에서 넘어진 학생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부끄러움은 상황을 빨리 피하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얼마나 다쳤는지에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말한 정신력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신력이 부끄러움에서 온다고 해보자. 초등학생의 부끄러움은 한계가 있다. 그러한 특성만으로 용기에 가깝다고 할 수 없다. 용기에 가까운 부끄러움은 어떤 것일까? 승당.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에 가깝고 온 힘으로 실행하는 것은 사랑에 가깝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 호학, 근호치, 역행, 근호인, 지치, 근호용. 입실, 호는 좋아한다는 뜻이다. 이는 대상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근은 가깝다는 뜻이다. 근은 비교하는 두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상당히 근접한 공통성이 있다는 맥락이다. 여언. 부끄러움이 용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체면이 구겨지는 정도다.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만 해결되면 부끄러움은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부끄러움이 용기와 연결되려면 도전의 계기가 들어가야 한다. 연설을 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해서 아는 말도 생각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자. 그 자리를 내려와서 상황을 피한다면 부끄러움은 체면 차리기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할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심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한 것을 하나씩 떠올리며 연설을 끝마치면 부끄러움은 용기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부끄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야 할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기하면 보통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고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상황을 연상한다. 그렇다 보니 용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발휘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용기는 못하는 것을 시도하고 모르는 것을 해결하고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는 모든 활동과 관련이 있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부끄러움은 체면과 용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적어도 용기 쪽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게 부끄러워서 죽어도 싫지만 해야 하기에 용기를 발휘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사람을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사람으로 상승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초에 항우와 한의 유방이 패권을 다투던 시절에 칼을 차고 다니던 한신이 시장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왈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다.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뽑았다면 한신은 한갓 사소한 시비에 칼부림을 한 깡패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체면이 깎이는 것을 자신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칼을 뽑으려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용기를 냈고 그 도전을 이겨냈다. 이순신도 괜한 오해와 질투로 극심한 국문을 겪었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수치다. 수치에 굴복하면 상황이 될 대로 되라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할 수도 있다. 이때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일본의 침입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냥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 더 수치라고 생각했기에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운명에 도전할 수 있었다. 9강 진실을 삶의 틀로 담아내라. 노력. 남이 10번에 성공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 인십기천. 인문. 사람은 다 똑같은 듯하지만 다 다르다. 달리기를 하면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속도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다. 사람마다 외국어를 배우는 소질과 능력이 다르다. 처음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도 노력하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당신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의 말을 한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냥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고 패배감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중용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용을 비롯하여 유학에서 말하는 인륜 도덕이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군자의 도를 실현하게 하려면 사람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길을 찾아야만 한다. 승당.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실행하려고 할 경우 독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만두지 말 것이다. 주위 사람이 한 번에서 잘하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며 주위 사람이 10번에서 잘하면 나는 1000번이라도 할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제대로 한다면 비록 사람이 처음에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똑똑해질 것이고 비록 사람이 유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강건해질 것이다. 유불행, 행지, 불독불조야,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관응차도의, 수필명, 수유필강. 입실. 불은 아니다는 뜻이다. 독은 도탑다, 굳다, 신실하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
일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자신과 어울리는 주위 사람을 가리킨다. 일은 숫자 1이지만 여기서는 한 번 하다는 뜻이고 100은 숫자 100이지만 여기서는 100번 하다는 맥락으로 쓰인다. 과는 과일, 이루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과연으로 쓰인다. 능은 보통 보조 동사로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탁월하게 하다, 능숙하게 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우와 유는 각각 어리석다, 둔하다와 무르다, 유약하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그런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명과 강은 각각 밝다와 굳건하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명과 강은 그렇게 된다는 변화의 어감을 담고 있다. 여언. 늘 그렇듯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 시작한다.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이 중 뜻대로 되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해야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두지 말라는 끈기를 강조했다. 뭔가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으면 배운 것이 확실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중용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배우는 학, 질문하는 문, 생각하는 사, 분별하는 변에다 골고루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행에 적용하고 있다. 뭔가 잘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실천해 봐야 한다. 실천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불독불조다. 이때 독의 의미가 중요하다. 독은 사전적으로 돈독하다로 풀이하지만 그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는다. 돈독함이란 무거운 바위처럼 한번 정해지면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묵직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도로 듬직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즉, 여기서 독이란 이전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확실하게 다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독에 이르지 않으니 결국 앞으로 조금 나아가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둘째,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뭔가를 해보려다 안 되면 몇 번 해보고 그만두어야 할까? 이왕 안 될 거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으니 한두 번으로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왕 시작한 거 될 때까지 밀어붙이자고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정답이 있을 리 없다. 각자가 해보는 수밖에 없다. 중용에서는 주위 사람이 한 번 해서 성공하면 나는 100번 시도하고 주위 사람이 10번 해서 성공하면 나는 1000번을 하라고 제안한다. 숫자로 보면 주위 사람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하라는 말이다. 이때 100배는 단순히 횟수나 양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내게 익숙해져서 내 것이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단어라면 내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되고 운전이라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람마다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니 일찍 이루는 남과 비교해서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내게 맞는 시간과 길을 택하라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중용에서는 낙관적일 정도로 사람을 신뢰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밝게 변하고 흐물흐물한 사람도 강하게 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중용을 비롯해서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알고 있는 순자조차 사람이 노력하면 성악을 성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유학이 사람에게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며 엄격하게 간섭하는 까닭에
차가운 이미지로 비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